2020년 8월 23일 런던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 앞에 가도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문을 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장실 욕조 안에 빨간 스포츠 가방 한 개가 덩그러니 게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었는데요. 뭐야? 아, 제발 그거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큰 백, 자물쇠,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알몸 상태로 숨진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아니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게러스 윌리엄스, 그의 정체는 케임브리지대 학생으로 위장한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는데요. 오. 당시에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파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독극물과 같은 타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욕조의 가장자리, 가방의 지퍼, 또 집안에 그 어떤 지문과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해당한 피해자 본인인 윌리엄스의 DNA조차 말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가 전문가까지 동원, 실험을 해본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지퍼까지는 겨우 닫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자물쇠까지 잠그는 건 불가능. 게다가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의 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윌리엄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에게 일주일 뒤에야 알려준 점. 이건 또 뭐죠? 저는 MI6도 의심이 됩니다. 그 또한-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DNA 지우는 건 일도 아니죠. 또한 그의 MP3 데이터와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점을 두고 게러스 윌리엄스의 여동생은 그가 비밀정보국 안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이 계속될 뿐 그 어떤 증거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는 왜 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2015년 5월 홍콩 마안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차량.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두 여인, 웡슈펑과 호리링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누군가 차 안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한 흔적도 또 자살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사망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자 밀실살인으로 불리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당신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아내의 남편 호킴선. 그는 홍콩 명문의 모 의대 마취과 부교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겐 너무나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인인 이유.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모녀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차량 어디에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만한 정황이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여기 요가볼이 왜 찌그러져 있지? 요가볼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후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호킴선 교수가 요가볼에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소름. 그렇습니다. 남편 호킴선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고 마개를 없앤 뒤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거죠. 즉 밀실 살인 트릭을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랑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정말 저 저 진짜 사람이야? 어휴, 인두껍을 쓴 진짜 악마네요. 아니 근데 왜 죽인 겁니까? 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남편 호킴선은 자신의 제자이자 딸의 과외 선생인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딸과 자살한 거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이 추악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유,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어머.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수사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게. 당시 A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 나 쩔지? 뭐? 네가 그 해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자,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 A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해커들이 네.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우회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미국 FBI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플로리다에 사는 니콜라스 크루즈가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게다가 소총과 탄약을 구입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어이구 뭐야? 야, 무서운 사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뒤인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학교 건물 안팎을 오가며 학생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그의 이름 니콜라스 크루즈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네. 아니 제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시 관할 지역인 마이애미 지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 제보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 난사를 예고한 제보는 그 많은 제보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죠. 지나치면 안 되는 제보였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BI가 묵살한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년 9월 한 너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나는 전문적인 학교 저격수가 될 거다. 이 끔찍한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 역시 니콜라스 크루즈였는데요. 이후에 이 댓글을 본 해당 너튜브 채널 담당자는 곧바로 댓글을 캡처해 FBI 제보. 그러나 당시 FBI는 댓글을 남긴 니콜라스 크루즈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닭을 총으로 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사인을 무시합니까? 사전에 다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17명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FBI.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둑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아까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응, 바로 바꿨네. 도망 다니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 씨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단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